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 깊숙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구석에서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조용히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손이 아니에요. 얼굴도, 치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씻는 곳들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손대지 않았던 따뜻하고 어둡고 습한 그 5곳에 세균들이 숨어들어 면역을 무너뜨리고 노화를 앞당기며 15년, 아니 그 이상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진실이 있어요.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올해 85세, 50년 가까이 병원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숨쉬고 아파하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들을 지켜봐온 의사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큰 병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의 90%가 청결을 소홀히 하여 수명을 15년 단축시키는 신체의 5곳, 그리고 집에서 단 5분만 투자하면 되돌릴 수 있는, 너무도 간단하지만 강력한 구원의 방법까지 모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78세 김순자 할머니를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허리를 펴지 못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구나 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손주들이 찾아와도 할머니, 냄새난다 는 한마디에 방문만 꼭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죠.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냄새의 근원은 약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잊고 지내던 5군데였다는 거예요. 할머니께 그 부위들을 하루 5분만 깨끗이 돌보는 법을 알려드렸죠. 3주 만에 할머니는 다시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셨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평생의 보람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부위일까요? 첫 번째 부위는 엄마와 처음 연결된 생명의 문. 마지막 부위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기초예요. 이 5곳만 제대로 돌보면 수명을 10년, 15년,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1. 집에서 5분만으로 가능한 실천법. 2. 당신의 몸이 다시 젊어지는 과학적 원리. 3. 자신감과 존엄을 되찾는 감동적인 변화. 이 3가지를 확실히 약속드릴게요. 진심으로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15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부위부터 천천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몸이 오늘부터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부위를 함께 열어볼까요? 그곳은 바로 당신의 배꼽이에요. 작고 조용한 그 공간. 엄마와 처음 연결된 생명의 문이었죠. 아기 때는 탯줄이 지나던 소중한 통로였는데 지금은 세균들이 숨어들기 딱 좋은 은신처가 되어버렸어요. 따뜻하고 어둡고 습하고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마루대 작은 온실 같은 환경이잖아요. 그 안에 죽은 피부세포, 땀, 비누 찌꺼기, 옷에서 떨어진 섬유까지 쌓여서 세균들에게는 24시간 내내 열린 뷔페나 다름없답니다.
2014년에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니 일반인의 배꼽 안에는 평균 67종의 세균이 살고 있대요. 어떤 분은 100종이 넘는 미생물 생태계를 품고 계시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해도 배꼽 속 깊숙이까지 손이 닿지 않으면 그곳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균들이 독소를 내뿜고 그 독소가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소화불량, 피로, 심지어 노화 속도까지 앞당긴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피곤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몸이 무거운 그 느낌. 그게 배꼽 속 작은 세균들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인한 진실이에요. 작은 방심이 큰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이 쌓여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81세 박영수 어르신을 떠올려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해서 이 나이에 장이 문제인가 하시며 병원을 찾으셨어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검사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 중에 배꼽을 살짝 열어보니 검은 찌꺼기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르신은 내가 평생 샤워했는데 하시며 충격받으셨어요. 그 순간 어르신의 눈에 스치는 자책과 슬픔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하시며 고개를 숙이시는데 저는 손을 잡고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어르신, 이건 누구나 모르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함께 고치면 돼요. 그날부터 매일 30초만 배꼽을 깨끗이 닦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시던 어르신이셨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시니 선생님, 속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하시더니 2주 만에 어르신이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편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방치했구나. 그 눈물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손주들과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웃으시며 할아버지 배고프다 하신대요. 그 미소가 제게는 천금보다 소중한 보상이에요. 여러분, 배꼽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처음으로 영향을 받은 곳, 생명의 시작이었잖아요. 그곳을 잊고 방치한다는 건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스스로 끊는 일과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되돌릴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을 만큼 쉬운 방법으로요. 자, 이제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 따뜻한 물에 순한 비누를 살짝 묻힌 면봉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10초만 닦아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가 얇아서 상처 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깨끗한 면봉으로 속속들이 말려주세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세균들이 다시 파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신경 써서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이나 70% 알코올 한 방울로 자연스럽게 살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악취가 나거나 붉어지거나 분비물이 나온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오세요. 이미 감염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전부예요. 하루 30초. 샤워할 때 한 번 더 신경 쓰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소화, 에너지, 심지어 수명까지 바꿔줄 거예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으시겠지만 박영수 어르신처럼 2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밤 샤워 후에 배꼽 30초만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배꼽 시작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드릴게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까요? 귀 뒤에요. 이곳은 뇌로 가는 조용한 통로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한 번도 손대지 않으신 곳이기도 하죠. 함께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부위를 만나볼 차례예요. 그곳은 바로 귀 뒤랍니다. 작아요. 정말 동전만 한 작은 공간이죠. 그런데 이 조그만 주름 속에 뇌로 가는 독성 고속도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을 때, 샤워할 때,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닦을 때 우리는 늘 앞만 보잖아요. 하지만 뒤쪽, 그 어두운 주름은 평생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곳이 되기 쉽죠. 거기에 피지, 먼지, 죽은 세포가 쌓이고 쌓여서 조용히 염증의 불씨를 키우고 있어요. 그 불씨가 점점 커지면 림프관을 타고 혈관을 타고 뇌까지 번져나가요. 결국 혈류가 막히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어지럽고 내가 왜 이렇게 멍한 거지 하는 날들이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약 먹었나 하며 약봉투를 뒤적이는 그 순간 이유 없이 머리가 무거운 그 느낌, 그게 귀 뒤 작은 주름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인한 진실이에요. 작은 방심이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뇌를 흐리게 하고 결국 나 이제 끝났나 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연구를 보니 귀 뒤에 만성 염증이 있는 노인들은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8%나 점수가 낮았다고 해요. 28%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손주 이름 하나를 잊는 순간, 약봉투를 어디 뒀는지 헤매는 순간 그게 쌓여 자신감이 무너지고 나 이제 치매인가 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 눈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선생님,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을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때마다 저는 손을 잡고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작은 곳부터 돌보면 머리도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76세 이정자 할머니를 기억해요.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시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요즘 기억이 자꾸 흐려져요. 손주 이름이 5명인데 큰아이 부르려다 막내 이름 부르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매일 헷갈려요. 치매 검사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아직은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귀 뒤를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한 각질과 함께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할머니는 여기서 냄새가 하시며 놀라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 눈에 스친 당황과 슬픔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하시며 고개를 숙이시는데 저는 부드럽게 손을 잡고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건 누구나 모르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함께 고치면 돼요. 할머니 머리는 아직 젊어요. 그날부터 매일 20초만 귀 뒤를 부드럽게 닦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이게 머리에 도움이 될까요? 하시던 할머니였죠. 선생님 말대로 해볼게요. 하시며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쯤 지나시니 선생님, 약을 안 잊어먹었어요 하시더니 3주 후 할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손주들이 왔는데 5명 이름을 하나도 안 틀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웃음 섞인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할머니는 그 뒤로 약봉투도 제자리에 놓으시고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다 기억해 하시며 자랑스럽게 웃으신대요. 그 미소 하나가 저에게는 50년 의사 인생의 보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사진첩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요. 그때 할머니가 하시며 웃는 그 순간이 할머니에겐 다시 찾은 청춘이었어요. 여러분,
귀 뒤를 방치하는 건 단순히 냄새나 각질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나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머리카락이 길든 짧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작은 주름 하나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고 기억이 살아나고 나 아직 괜찮아라는 자신감이 돌아온답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머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주름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함께 깨워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그 손길을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귀 뒤 청결법.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20초가 당신의 기억과 행복을 지켜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그 작은 주름을 깨끗이 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귀 뒤 청결법. 정말 간단해서 이게 다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20초가 당신의 머리를 깨우고 기억을 되살리고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기쁨을 선물할 거예요. 천천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제가 할머니들 손잡고 알려드리듯 부드럽게 안내할게요. 먼저 샤워할 때예요. 순한 비누를 살짝 묻힌 부드러운 수건이나 작은 스펀지를 준비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해주세요. 피부가 얇아서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적시고 귀, 뒤 주름을 원을 그리듯 15초만 살살 문질러 주세요.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작은 원을 그리며 피지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거예요.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이정자 할머니도 처음엔 이렇게 살살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운 손길이 염증의 불씨를 꺼뜨리는 첫걸음이 돼요. 샤워물이 흘러내리며 그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겨 내려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로 가는 길이 뚫리는 기분.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샤워하면서 오늘도 내 머리를 위해 15초만 더 하며 미소 짓는 그 순간. 그게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귀 뒤까지 하시며 웃으실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뇌로 가는 혈관을 열어주고 산소를 더 보내주고 오늘 머리가 막네라는 기분을 선물할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쉬어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세균들이 파티 다시 시작할 테니까요. 깨끗한 수건으로 주름 하나하나를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머리카락이 길거나 어깨까지 오는 분들은 귀 뒤를 살짝 올려서 바람에 자연 건조시키는 게 좋아요. 샤워 후 거울 앞에서 1분만 더 서 계세요. 이제 깨끗해졌어 하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주는 그 시간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박영수 어르신도 처음엔 귀 뒤까지 말리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셔서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하신대요.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샤워 후 수건으로 귀 뒤를 살짝 누르며 이제 내 머리가 편안해질 차례야 하는 그 순간. 그게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에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말리면 그 주름이 청소된 방처럼 깨끗해져요. 세균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죠. 이정자 할머니는 선생님, 이거 하니까 귀 뒤가 시원해요 하시며 이제는 샤워가 즐거운 시간이 되셨대요. 예전엔 그냥 씻고 나왔는데 이제는 내 몸을 챙기는 시간 이해하시며 웃으세요. 그 미소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특별 케어예요. 사과식초를 물 1, 3으로 희석한 용액을 면봉에 적셔서
귀 뒤를 부드럽게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사과 식초의 천연 산성이 피부 균형을 맞춰주고 자연 항균 효과를 더해줘요. 식초 냄새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희석해서 쓰면 샤워물에 헹구면 금세 사라져요. 이정자 할머니는 이걸 할머니의 비밀 무기라고 부르셨어요. 선생님, 이거 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머리가 시원해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작은 습관의 힘을 다시 느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에 해보세요. 이번 주도 잘 챙겼어 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 순간이 자기 돌봄의 축제가 될 거예요. 사과 식초가 없으시면 녹차물이나 그냥 미지근한 물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부드러움과 꾸준함이에요. 이 특별 케어가 귀 뒤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줘요. 염증이 생길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작은 팁 더 드릴게요. 향수 대신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귀 뒤에 살짝 발라보세요. 자연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져요. 할머니들은 이게 할머니 향수냐 하시며 웃으시죠. 손주들이 할머니 좋은 냄새 하며 안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귀 뒤 마사지 10초만 더 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살살 누르면 림프 흐름이 촉진돼서 뇌로 가는 혈액이 쏙쏙 뚫려요. 이게 머리 마사지네 하시며 할머니들이 즐기시는 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이 10초 마사지를 해보세요. 내 머리 오늘도 고마워하며 손길을 주는 그 시간이 뇌와의 대화가 돼요. 혈액이 잘 돌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선명해지고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힘이 생겨요. 이 모든 게 하루 20초예요. 아침 샤워 때, 저녁 샤워 때 한 번만 더 신경 쓰는 그 손길이 당신의 기억, 균형, 자신감을 지켜줄 거예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으시겠지만 이정자 할머니처럼 3주만 해보세요. 손주 이름이 떠오르고 약을 잊지 않고 나 아직 괜찮아 라는 미소가 스스로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 미소가 당신의 청춘을 되찾아줄 거예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당신의 몸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귀 뒤 20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귀 뒤 성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축하드릴게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까요? 겨드랑이에요. 이곳은 단순한 땀 배출 구역이 아니라 당신의 면역을 지키는 최전방 사령부랍니다. 함께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세 번째 부위를 만나볼 차례예요. 그곳은 바로 겨드랑이랍니다. 아, 땀이 나는 곳이잖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 배출 구역이 아니라 당신의 면역을 지키는 최전방 사령부예요. 팔을 들 때마다 드러나는 그 공간. 우리는 더도란트만 뿌리고 끝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몸 전체를 지키는 수호자들이 숨어 있어요. 300개가 넘는 림프절이 온몸에서 올라오는 독소를 걸러내고 해독하고 내보내는 필터 공장 같은 곳이죠. 상상해보세요. 몸속에서 올라오는 나쁜 것들이 겨드랑이를 거쳐 깨끗해지는 그 과정. 그게 당신이 매일 건강하게 숨 쉬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겨드랑이 속 아포크린 땀선에서 나오는 특별한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은 세균들의 최상급 먹이랍니다. 세균들이 그걸 먹고 번식하면서 독소를 내뿜고 그 독소가 림프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면역이 약해지고 감기가 잘 걸리고 피로가 쌓이고 심지어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환절기마다 또 감기야 하며 약을 찾는 그 순간 이유 없이 몸이 무거운 그 느낌.
그게 겨드랑이 속 작은 불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인한 진실이에요. 작은 방심이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면역을 무너뜨리고 결국 나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하는 한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독일 뮌헨 대학 연구를 보니 겨드랑이에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은 감기 발생률이 63%나 높았다고 해요. 60%라는 숫자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환절기마다 약을 달고 사는 그 고통, 또 감기인가 하는 한숨, 그게 겨드랑이 속 작은 불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 눈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선생님,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요? 그 한마디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부끄러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때마다 저는 손을 잡고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작은 곳부터 돌보면 몸도 마음도 다시 강해질 수 있어요. 72세 최말순 할머니를 기억해요.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시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선생님,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안아주지 않아요. 작은 손주가 할머니, 냄새 나하며 코를 막고 도망가는 그 순간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할머니 안 아파라는 말도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됐대요. 마트에 가서도 냄새 난다는 속삭임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셨죠. 내가 이렇게 썩어가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며 손을 떨던 할머니.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냄새는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함께 고치면 돼요. 할머니는 아직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 눈에 스친 희망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부터 겨드랑이 30초 마사지를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이게 냄새를 없애줄까요 하시며 눈물을 닦으시던 할머니였죠. 선생님 말대로 해볼게요 하시며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쯤 지나시니 선생님, 냄새가 좀 줄었어요 하시더니 한 달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이번엔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손주가 할머니 안 아판 보았기에 하며 꼭 안겼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시며 덧붙이셨어요. 내가 다시 엄마가 된 기분이야.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이 오면 먼저 팔을 벌리신대요. 할머니 안아줄게 하시며 그 따뜻한 포옹이 할머니에겐 다시 찾은 삶이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좋은 냄새하며 코를 킁킁거릴 때 할머니는 이게 내 향기야 하시며 웃으신대요. 그 미소 하나가 저에게는 의사로서의 이유였어요. 할머니는 이제 마트에도 당당히 다니시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신대요. 나도 아직 살아있어 라는 그 기쁨이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채취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 당신은 세상과 단절하고 있는 거예요. 손주가, 이웃이, 가족이 조금씩 멀어지는 그 느낌, 그건 냄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잊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겨드랑이를 돌보는 건 면역을 지키는 일이자 사랑받을 준비를 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안아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작은 공간을 깨끗이 하면 몸도 마음도 다시 열릴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가 큰 포옹을 되찾아 줄 거예요. 당신의 겨드랑이는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수호자들을 깨워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겨드랑이 관리법. 너무 쉬워서 이게 다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30초가 당신의 면역과 포옹을 되찾아 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그 수호자들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겨드랑이 관리법. 정말 간단해서 이게 다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30초가 당신의 면역을 강하게 하고 포옹을 되찾아주고 나 아직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따뜻함을 선물할 거예요. 천천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제가 최말순 할머니 손잡고 알려드리듯 부드럽게 안내할게요. 먼저 샤워할 때예요. 순한 항균 비누를 준비하세요. 향이 강하거나 화학 성분 많은 건 피해주세요.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적시고 아래에서 위로 30초만 마사지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겨드랑이 속 주름을 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아래 위로가 중요한 이유는 림프 흐름을 돕기 때문이에요. 독소가 위로 올라가서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밀어주는 손길이죠. 최말순 할머니도 처음엔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하시며 조심스럽게 따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운 마사지가 염증을 녹이고 림프를 깨우는 첫걸음이 돼요. 샤워물이 흘러내리며 그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겨 내려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면역의 문이 열리는 기분,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 샤워하면서 오늘도 내 면역을 위해 30초만 더 하며 미소 짓는 그 순간, 그게 자기 돌봄의 시작이에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겨드랑이까지 마사지 하시며 웃으실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감기를 막아주고 에너지를 더해주고 오늘 몸이 가볍네 라는 기분을 선물할 거예요. 할머니들은 선생님, 이거 하니까 땀이 나도 덜 걱정돼요 하시며 이제 샤워가 즐거운 의식이 되셨대요. 예전엔 그냥 씻고 나왔는데 이제는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 이해하시며 웃으세요. 그 미소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이 30초 마사지가 림프절을 깨워서 독소를 내보내고 면역세포를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몸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그 느낌 곧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꼼꼼히 말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줄이에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세균들이 다시 파티할 테니까요. 전용 수건을 하나 장만하세요. 겨드랑이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다른 부위와 같이 쓰지 마세요. 톡톡 두드리듯 주름 하나하나를 말려주세요. 할머니들은 수건 하나 더 하시지만 이게 감염 방지의 비밀이에요. 최말순 할머니는 처음엔 귀찮아 하시더니 이제는 내 수건 하시며 자랑스럽게 쓰신대요. 샤워 후 겨드랑이 바람 건조 1분만 더 해주세요. 팔을 들고 선풍기나 자연 바람에 살짝 말려주는 거예요. 이제 깨끗해졌어 하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주는 그 시간이 사랑받을 준비예요. 습기가 사라지면 그 공간이 청소된 방처럼 편안해져요. 세균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죠. 할머니는 선생님, 이거 하니까 땀이 나도 걱정 없어요 하시며 이제 손주들이 와도 당당히 안아주신대요.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샤워 후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살짝 누르며 이제 내 면역이 강해질 차례야 하는 그 순간, 그게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에요. 바람 건조 1분은 필수 루틴 2예요. 자, 말려라 하며 재미있게 해보세요. 이 시간이 쌓이면 겨드랑이가 항상 건조하고 편안한 상태가 돼요. 감기가 줄고 피로가 사라지고 오늘도 건강해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세 번째는 자연 소취예요. 알루미늄 들어간 더도란트는 피해주세요. 림프를 막을 수 있거든요. 대신 베이킹소다를 물 1:3으로 희석해서 겨드랑이에 살짝 발라보세요. 천연으로 냄새를 잡아주고 피부도 부드러워져요. 베이킹소다 그게 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이걸 할머니의 마법가루라고 부르세요. 샤워 후 말린 겨드랑이에
살짝 바르고 헹구지 마세요. 하루 종일 은은한 청결함이 유지돼요. 이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최말순 할머니는 선생님, 이거 바르고 나서 손주가 코 킁킁거려요 하시며 웃으신대요. 할머니, 좋은 냄새라는 그 말이 할머니에겐 천금이었어요. 베이킹소다는 부엌에 있는 그 가루로 충분해요. 물에 타서 흔들어 바르기만 하면 돼요. 화학 도도란트처럼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냄새를 잡아 줘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을 자유롭게 있고 해줄 거예요. 네 번째는 자연 항균이에요.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손가락에 묻혀 겨드랑이에 살짝 발라주세요. 천연 항균 효과가 세균을 막아주고 향기까지 더해줘요. 할머니들은 이게 할머니 향순회 하시며 웃으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좋은 냄새 하며 코를 킁킁거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티트리 오일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 방울만으로 하루 종일 보호돼요. 이 오일이 림프를 지키고 염증을 막아주고 자연 향기호를 더해줘요. 할머니들은 이제 내 향수 하시며 자랑하신대요. 그리고 작은 팁 더 드릴게요. 면 소재 브라나 속옷을 입으세요. 통기성이 좋아서 습기가 쌓이지 않아요. 할머니들은 이제 편안한 옷만 입어 하시며 웃으신대요. 샤워 후 겨드랑이 바람 건조 1분은 필수예요. 팔 들고 자, 말려라 하며 재미있게 해보세요. 이 모든 게 하루 30초예요. 아침이나 저녁 한 번만 더 신경 쓰는 그 손길이 당신의 면역, 봉, 자신감을 지켜줄 거예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으시겠지만 최말순 할머니처럼 한 달만 해보세요. 손주가 안기고 마트에서 당당히 걷고 나 아직 사랑받아라는 미소가 돌아올 거예요. 그 미소가 당신의 새로운 삶을 열어줄 거예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당신의 겨드랑이는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밤 겨드랑이 30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겨드랑이 시작 남겨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포옹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까요?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이에요. 이곳은 생명력의 교차로인데 가장 습하고 잊힌 곳이기도 하죠. 함께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네 번째 부위를 만나볼 차례예요. 그곳은 바로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이에요. 몸의 상부와 하부를 잇는 생명의 다리. 우리가 걷고 서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죠. 그런데 이곳은 가장 습하고 어둡고 잊힌 곳이기도 해요. 속옷이 닿고 다리가 스치고 주름이 깊게 접히는 그 공간. 우리는 매일 씻어도 그 깊은 주름 속까지 손이 가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퇴동맥, 림프관, 운동신경이 촘촘히 모여 있어요. 혈액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독소가 림프를 타고 내려가고 신경이 움직여 라고 명령하는 생명의 교차로예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다리를 뻗을 때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하지만 습한 주름은 곰팡이와 세균의 천국이 돼요. 습기, 땀, 마찰, 이 모든 게 쌓여 염증을 키우고 다리를 무겁게 하고 밤에 쥐가 나게 하고 결국 걸음이 느려지고 이제 다리도 못 쓰는구나 하는 절망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밤에 다리가 저려 뒤척이는 그 고통,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무거운 그 느낌, 그게 사타구니 속 작은 불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인한 진실이에요. 작은 방심이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다리를 묶고 결국 나 이제 자유를 잃었나 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버드 연구를 보니
사타구니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보행 속도가 40%나 느려졌다고 해요. 40%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집 앞 마트 가는 길이 2배로 멀게 느껴지는 그 고통. 손주 손잡고 산책하는 게 꿈처럼 멀어지는 그 슬픔. 그게 사타구니 속 작은 불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 한숨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다리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 한마디 뒤에 숨겨진 자유를 잃는 두려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때마다 저는 손을 잡고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작은 곳부터 돌보면 다리도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79세 장영철 어르신을 기억해요. 어르신은 밤마다 다리가 저려 수면제 이하를 드셨어요. 이제 다리도 못 쓰는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며 조용히 절망하셨죠.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무거워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이었대요.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나. 그 말씀을 하시며 손을 떨던 어르신.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다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곳부터 돌보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어르신 눈에 스친 희망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부터 사타구니 1분 청결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이게 다리에 도움이 될까요 하시며 망설이시던 어르신이었죠. 선생님 말대로 해볼게요. 하시며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쯤 지나시니 선생님 밤에 덜 저려요 하시더니 6주 후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이번엔 지팡이 없이 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수면제 없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시며 덧붙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한 바퀴 돌았어요. 내 다리가 다시 내 다리가 됐어. 어르신은 이제 손주와 손잡고 아침 산책을 나가신대요.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하는 그 목소리가 어르신에겐 다시 찾은 자유였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빨리 가 하며 앞서갈 때 어르신은 기다려라 하시며 웃으신대요. 그 발걸음 하나가 저에게는 의사로서의 기적이었어요. 어르신은 이제 내 다리가 내 인생 이야 하시며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씩 돌며 감사일기를 쓰신대요. 오늘도 걸을 수 있어. 고마워 라는 그 한 줄이 어르신의 새로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전통 한의학에선 이곳을 생명 차크라라 불렀어요. 생명 에너지가 오고 가는 중심 통로죠. 막히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잠이 오지 않고 결국 삶의 의지까지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이곳을 깨끗이 하면 에너지가 다시 흘러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편안히 잠들고 나 아직 걸을 수 있어 라는 희망이 돌아온답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걸을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깨워보는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가 큰 자유를 되찾아 줄 거예요. 당신의 사타구니는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교차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그 힘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타구니 관리법. 너무 쉬워서 이게 다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1분이 당신의 다리와 자유를 되찾아 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그 교차로를 깨끗이 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타구니 관리법. 정말 간단해서 이게 다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1분이 당신의 다리를 가볍게 하고 밤에 편안히 잠들게 하고 나 아직 걸을 수 있어 라는 자유를 선물할 거예요. 천천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제가 장영철 어르신 손잡고 알려드리듯 부드럽게 안내할게요. 먼저 샤워할 때예요. 중성 pH 비누를 준비하세요. 향이 강하거나 알칼리성 비누는 피해주세요.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적시고 주름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씻겨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접힌 속살을 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주름마다 손이 가야 해요. 장영철 어르신도 처음엔 여기까지 하시며 조심스럽게 따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운 손길이 염증을 녹이고 림프를 깨우는 첫걸음이 돼요. 샤워물이 흘러내리며 그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겨 내려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생명의 다리가 열리는 기분.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 샤워하면서 오늘도 내 다리를 위해 1분만 더 하며 미소 짓는 그 순간. 그게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사타구니까지 하시며 웃으실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습기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다리를 가볍게 하고 밤에 쥐가 덜 나게 하고 오늘 걸음이 편해라는 기분을 선물할 거예요. 어르신들은 선생님, 이거 하니까 다리가 시원해요 하시며 이제 샤워가 즐거운 의식이 되셨대요. 예전엔 그냥 씻고 나왔는데 이제는 내 다리를 챙기는 시간이야 하시며 웃으세요. 그 미소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이 1분 씻기가 림프관을 뚫어서 독소를 내보내고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몸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그 느낌 곧 느끼실 거예요. 주름 하나하나를 살피며 여기서 내 에너지가 흘러하며 손길 주는 그 순간이 생명 에너지를 깨우는 의식이 되어 세균이 사라지면 다리가 자유로워져요. 두 번째는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줄이에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곰팡이가 파티 시작할 테니까요. 전용 타월을 하나 장만하세요. 사타구니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다른 부위와 같이 쓰지 마세요. 톡톡 두드리듯 주름 하나하나를 말려주세요. 어르신들은 타월 하나 더 하시지만 이게 감염 방지의 비밀이에요. 장영철 어르신은 처음엔 귀찮아 하시더니 이제는 내 타월 하시며 자랑스럽게 쓰신대요. 샤워 후 팔을 벌리고 자연바람에 살짝 말려주는 것도 좋아요. 이제 깨끗해졌어 하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주는 그 시간이 걸을 준비해요. 습기가 사라지면 그 공간이 청소된 길처럼 편안해져요. 곰팡이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죠. 어르신은 선생님, 이거 하니까 밤에 쥐 안 나요 하시며 이제 수면제 없이 잠드신대요.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샤워 후 타월로 사타구니를 살짝 누르며 이제 내 다리가 자유로워질 차례야 하는 그 순간. 그게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완전 건조가.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바람에 말리는 1분을 더하면 하루 종일 건조함이 유지돼요. 자, 말려라 하며 재미있게 해보세요. 이 시간이 쌓이면 사타구니가 항상 편안한 상태가 돼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보행이 부드러워지고 오늘도 걸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세 번째는 습기 차단이에요. 천연 탈크 파우더를 말린 사타구니에 살짝 뿌려주세요. 화학 파우더는 피해주세요. 피부가 막힐 수 있거든요. 천연 파우더가 습기를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줘요. 파우더, 그게 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걸 할아버지의 마법가루라고 부르세요. 샤워 후 말린 사타구니에 살짝 뿌리고 가볍게 펴 바르세요. 하루 종일 건조하고 편안함이 유지돼요. 이게 자연이 주는 보호예요. 장영철 어르신은 선생님, 이거 뿌리고 나서 다리가 미끄러지듯 가벼워요 하시며 이제 산책이 즐거움이 되셨대요. 파우더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번 뿌리면 하루 종일 보호돼요. 이 가루가 림프를 지키고 염증을 막아주고 부드러운 걸음을 더해줘요. 어르신들은 이제 내 가루 하시며 자랑하신대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해줄. 네 번째는 속옷 관리예요. 면 속옷. 매일 교체하세요. 사용한 속옷은 햇볕에 말려주세요. 햇빛이 자연 살균을 해주거든요. 어르신들은 매일 갈아입으라고 하시지만 이게 습기와 세균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장영철 어르신은 이제 내 속옷은 햇살맛 하시며 웃으신대요. 면 속옷이 통기성을 더해 주름이 항상 건조하게 유지돼요. 햇볕 건조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햇살에 말려라 하며 베란다에 널어보세요. 이 습관이 사타구니를 항상 깨끗하게 지켜줘요. 그리고 작은 팁 더 드릴게요. 나비 자세 스트레칭 1분만 해보세요.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 붙이고 무릎을 양쪽으로 살짝 펴는 거예요. TV 볼 때, 책 읽을 때 편안히 해보세요. 이게 림프 흐름을 촉진해요. 어르신들은 이게 다리 마사지네 하시며 즐기신대요. 손주와 함께 나비 날개 하며 웃으며 해보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말린 사타구니에 살짝 발라주세요. 피부를 보호하고 마찰을 줄여줘요. 오일 기름지면 안 돼 걱정 마세요. 한 방울만으로 부드러운 보호막이 돼요. 어르신들은 이게 내 다리 크림 하시며 웃으신대요. 이 모든 게 하루 1분이에요. 아침이나 저녁 한 번만 더 신경 쓰는 그 손길이 당신의 다리, 자유, 삶을 지켜줄 거예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으시겠지만 장영철 어르신처럼 6주만 해보세요. 수면제 없이 잠들고 아침 산책하고 나 아직 걸을 수 있어 라는 미소가 돌아올 거예요. 그 미소가 당신의 새로운 삶을 열어줄 거예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당신의 사타구니는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사타구니 1분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다리 시작 남겨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자유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까요? 발이에요. 평생 당신을 지탱해온 충실한 친구. 그런데 가장 버림받는 곳이기도 하죠. 함께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부위를 만나볼 차례예요. 그곳은 바로 발이에요. 평생 당신을 지탱해온 충실한 친구. 수만 킬로미터를 함께 걸으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받아준 가장 소중한 동반자죠. 그런데 이 친구는 가장 버림받고 잊힌 곳이기도 해요. 신발 속에 갇혀 습기와 압력에 시달리고 우리는 씻고 말리면 됐지 하며 그 깊은 속살까지 돌보지 않잖아요. 발에는 7,2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촘촘히 모여 있어요. 뇌와 직접 연결된 작은 센서들이죠. 그리고 발바닥은 혈액순환 펌프 역할을 해요.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몸의 2번째 심장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하지만 습한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 감염의 80% 원인이 돼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가 궤양으로,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발을 방치하면 냄새, 통증, 균형 상실, 결국 자유를 잃고 존엄을 잃는 슬픔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신발을 벗을 때마다 올라오는 냄새, 발이 무거워 계단 오르기 힘든 그 느낌, 그게 발속 작은 불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인한 진실이에요. 작은 방심이 감염을 만들고 그 감염이 자유를 묶고 결국 나 이제 집 밖도 못 나가나 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당신의 독립과 존엄을 지키는 기초예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 세상이 좁아지고 마음의 문이 닫히게 돼요. 하지만 발을 돌보면 신경이 살아나고 혈액이 돌고
나 아직 걸을 수 있어 라는 희망이 돌아온답니다. 73세 김영란 할머니를 기억해요. 할머니는 발냄새 때문에 집 밖 출입을 금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썩어가는구나. 창문 너머로 손주들이 뛰노는 걸 보며 조용히 울곤 하셨죠. 신발을 신는 순간 냄새가 올라오고 할머니, 발냄새 하는 손주의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할머니 안 아파라는 말도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됐대요. 마트 가는 것도 이웃 만나는 것도 포기하셨죠. 내가 이렇게 버려진 기분이야. 그 말씀을 하시며 손을 떨던 할머니.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발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돌봄으로 다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 순간 할머니 눈에 스친 희망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부터 발 10분 관리를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내가 발까지 하시며 망설이시던 할머니였죠. 선생님 말대로 해볼게요. 하시며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쯤 지나시니 선생님 냄새가 좀 줄었어요 하시더니 3주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이번엔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공원 산책했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시며 덧붙이셨어요. 손주가 손잡고 뛰는데 냄새 안 난다고 꼭 안겼어요. 내 발이 다시 자유를 줬어. 할머니는 이제 손주와 공원에서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웃으신대요. 할머니, 빨리 와 하는 그 목소리가 할머니에겐 다시 찾은 삶이었어요. 손주가 할머니, 좋은 냄새하며 코를 킁킁거릴 때 할머니는 이게 내 발 향기야 하시며 웃으신대요. 그 발걸음 하나가 저에게는 의사로서의 기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내 발이 내 인생이야 하시며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씩 돌며 감사 일기를 쓰신대요. 오늘도 걸을 수 있어. 고마워라는 그 한 줄이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발을 돌보는 건 단순한 위생이 아니에요. 자유와 존엄을 되찾는 일이에요. 발이 아프면 집 밖이 멀어지고 세상이 좁아지고 결국 마음의 문까지 닫히게 돼요. 하지만 발을 깨끗이 하면 신경이 살아나고 혈액이 돌고 나 아직 걸을 수 있어 라는 희망이 돌아온답니다. 당신은 아직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발을 깨워보는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가 큰 자유를 되찾아 줄 거예요. 당신의 발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친구를 안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친구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발관리법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천천히 함께 해볼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 소금 1스푼을 넣고 10분 동안 발을 담가주세요. 소금이 피로를 풀고 살균해줘요. 뜨거운 물은 안 돼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할머니들은 이걸 할머니의 조격시간이라고 부르세요.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오늘도 고마워하며 발가락을 쭉 펴는 그 순간, 그게 발과의 대화예요.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뒤꿈치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순한 비누로 작은 원을 그리며 각질과 찌꺼기를 녹여내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까지 하시며 웃으실 수 있지만 이게 곰팡이를 막는 비밀이에요. 세 번째, 전용 타월로 발가락 하나하나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 파티예요. 할머니들은 내 타월 하시며 자랑하신대요. 네 번째, 발뒤꿈치에는 보습제를 바르고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보습은 갈라짐을 막고 건조는 감염을 막아요. 다섯 번째, 손톱은 곱게 너무 짧지 않게 깎아주세요. 내성 발톱을 막는 비밀이에요. 이 모든 게 하루 10분이에요. 아침이나 저녁 한 번만 더 신경 쓰는 그 손길이 당신의 발, 자유, 존엄을 지켜줄 거예요. 작은 팁 더 드릴게요. 페퍼민트 오일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면 혈액순환이 촉진돼요. 시원해 하시며 웃으실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공 굴리기 2분만 해보세요. 발바닥으로 공을 굴리며 마사지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이게 발 마사지네 하시며 즐기신대요. 손주와 함께 공 굴러라 하며 웃으며 해보세요. 이 2분이 발의 피로를 풀고 생명을 깨우는 시간이 돼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으시겠지만 김영란 할머니처럼 3주만 해보세요. 냄새 사라지고 손주와 산책하고 나 아직 걸을 수 있어라는 미소가 돌아올 거예요. 그 미소가 당신의 새로운 삶을 열어줄 거예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당신의 발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밤 발 10분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발 시작 남겨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자유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5부위를 모두 만났어요.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매일 실천할지 장수 루틴으로 만들어 볼까요?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5부위를 모두 만났어요.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각각의 작은 공간이 당신의 건강과 자유를 지키는 문이었죠. 하지만 진짜 비결은 이 모든 걸 매일 실천하는 습관이에요. 하루 5분, 그 짧은 시간이 15년, 그 이상의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천천히 함께 정리해 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요일별 5분 루틴이에요. 너무 간단해서 이게 다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루틴이 장수의 열쇠예요. 월요일은 배꼽과 귀 뒤예요. 아침 샤워 때 배꼽 30초, 귀 뒤 20초만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새로운 한 주 깨끗하게 시작하자 하며 미소 지으며 해보세요. 화요일은 겨드랑이예요. 30초 마사지와 말리기, 베이킹소다 살짝 뿌려주기. 오늘도 면역 지키기 수요일은 사타구니예요. 1분 청결과 파우더, 면 속옷으로 마무리. 다리 자유롭게 목요일은 발이에요. 10분 조격과 말리기, 보습으로 끝내기. 발 고마워. 금요일은 전체 점검이에요. 5부위를 한 바퀴 돌며 마사지하고 이번 주도 잘했어 하며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이에요. 하지만 감사일기 한 줄 써보세요. 오늘도 걸을 수 있어. 고마워. 또는 몸이 가벼워. 감사해. 이 일기가 마음의 루틴이 돼요. 할머니들은 냉장고에 월 배꼽 귀 뒤, 화 겨드랑이 스티커 붙여 놓으신대요. 선생님, 이거 보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오소리요. 하시며 웃으세요. 요일별로 나누면 부담 없이 즐겁게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은 화요일, 겨드랑이 날 하며 재미있게 해보세요. 이 루틴이 쌓이면 몸이 자동으로 기억해요. 5분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장수가 돼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어떤 부위일까 하며 기대하는 그 순간, 그게 삶의 리듬이 돼요. 처음엔 매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박영수 어르신처럼 한 달만 해보세요. 선생님, 이제 이게 없으면 허전해요 하시며 루틴이 일상이 되신대요. 이 작은 요일별 플랜이 당신의 건강을 자동으로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생활 팁 더 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레몬 한 조각 넣어도 좋아요. 순환을 깨우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해줘요. 할머니들은 선생님, 이거 마시니까 속이 편해요 하시며 매일 챙기신대요. 아침 물 한 컵이 내 몸의 알람이야 하시며 웃으세요. 이 한 컵이 5부위의 청결을 돕고 독소를 내보내고 에너지를 깨워줘요. 2번째, 샤워를 의식적 목욕으로 바꾸기.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몸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돼요. 5부위를 돌보며 너 덕분에 건강해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이정자 할머니는 선생님, 샤워하면서 내 몸이랑 대화해요 하시며 이제 샤워가 기도 시간이 되셨대요. 고마워. 배꼽아. 고마워. 봐라 하며 손길 주는 그 순간이 자기 사랑의 의식이 되어 세 번째, 채소. 오색 먹기와 발효식품, 김치, 요구르트, 된장, 장내 미생물을 균형 있게 해줘요. 선생님, 김치 먹으니까 속이 편하고 냄새도 줄었어요 하시며 웃으신대요. 빨강, 초록, 노랑, 흰색, 보라, 오색, 채소 한 접시에 담아보세요. 오늘은 무지개 밥상 하며 가족과 웃으며 드세요. 발효식품은 몸속 세균의 친구예요. 좋은 미생물이 늘어나면 5 부위의 청결이 더 오래 가요. 네 번째, 아침 5분 전시 마사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살살 쓸어내리기. 생명 에너지를 깨우는 아침 인사예요. 할머니들은 이게 내 아침 운동이야 하시며 즐기신대요. 손주와 함께 할머니, 나도 해줘 하며 웃으며 해보세요. 이 5분이 하루의 시작을 밝혀줘요. 이 모든 게 하루 5분이에요. 아침 물 1컵, 샤워의식, 요일별 돌봄, 마사지와 감사. 짧지만 강력한 루틴이에요. 처음엔 매일 할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박영수 어르신처럼 한 달만 해보세요. 소화 편해지고, 기억 맑아지고, 다리 가벼워지고, 발 자유로워지고, 나 아직 사랑받아 라는 미소가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달 후, 거울을 보며 내 몸이 달라졌어 하며 웃는 그 순간, 그게 장수의 시작이에요. 이 루틴은 약이 아니에요. 당신의 손길과 사랑이에요. 매일 5분,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투자가 15년의 선물거로 돌아올 거예요. 5분은 짧지만 매일 5분은 15년을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답해주는 거예요. 작은 손길이 큰 기적을 만들 거예요. 당신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마무리할지 감동적인 이야기로 정리해볼까요? 마지막으로 87세 나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지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7세 나영숙 할머니예요. 10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이제 누워만 있어야 하나.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손주들이 와도 할머니 아프세요 하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시고 시장 가는 것도 이웃 만나는 것도 포기하신 채 하루를 보내셨어요.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한숨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5부위 5분 습관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할머니는 혼자 시장을 다니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생선 사왔어요. 웃으며 보여주시던 그 미소, 그 작은 발걸음이 할머니에겐 다시 찾은 자유였어요. 3달 후 손주 결혼식에서 할머니는 축하춤을 추셨어요. 신랑 신부 곁에서 할머니, 예뻐요 하는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평생의 보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나가시고 손주들과 사진 찍으며 할머니, 웃어요 하는 그 순간을 즐기신대요. 내가 다시 엄마, 할머니가 됐어 하시며 눈물 흘리시던 그날, 저는 작은 습관의 기적을 다시 느꼈어요. 할머니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15년의 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몸이 허물어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단 하루 5분. 당신은 수명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배꼽 30초, 귀 뒤 20초, 겨드랑이 30초, 사타구니 1분, 발 10분. 이 작은 손길들이 쌓여 면역을 지키고 기억을 깨우고 다리를 자유롭게 하고 발에 존엄을 더해 주어요.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에 답해 주세요. 아침 물 한 컵, 요일별 루틴, 감사일기. 이 모든 게 하루 5분 안에 끝나요. 처음엔 할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나영숙 할머니처럼 한 달만 해보세요. 내가 다시 살고 싶어 라는 그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올 거예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비결 성공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15년을 구할 수 있어요. 댓글로 쇼부지. 글로 5분 시작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드릴게요. 당신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사랑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따뜻한 미소 이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